한국인들은 어릴 적부터 접시 위에 남겨진 밥알 하나까지 싹싹 긁어먹어야 복이 오고 음식을 준비한 요리사에 대한 예의라고 배우지만 만약 해외여행을 가서 똑같이 행동했다가 주인이 매우 난감한 표정을 지으며 끝없이 음식을 더 가져오는 기묘한 상황을 겪는다면 어떨까요? 우리가 당연하게 여겨온 식사 예절이 국경을 넘어서는 순간 완전히 상반된 의미로 해석돼 큰 오해를 부르는 사례가 세계 곳곳에서 실제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중국이나 일부 중동 지역에서는 접시를 깨끗하게 비우는 행동이 손님을 제대로 대접하지 못해 음식이 부족했다는 뜻으로 전달돼 주인에게 깊은 모욕감을 줄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해당 지역의 전통적인 대접 문화에서는 제3자가 보기에 음식을 풍족하게 제공했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일부러 음식을 남기도록 유도하는 관습이 오래전부터 이어져 왔습니다. 2010년대 발표된 문화인류학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중동 지역 가정 방문 조사 대상자 중 80% 이상이 손님이 접시를 전부 비웠을 때 음식을 추가로 제공해야 한다는 압박감을 느꼈다고 응답했습니다. 이러한 문화적 배경을 이해하지 못한 채 한국식으로 그릇을 완전히 비워버리면 집주인은 미안한 마음에 계속해서 새로운 요리를 내오게 되고 손님은 배가 부른데도 계속 먹어야 하는 지옥의 무한 리필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반대로 음식을 조금 남겨두는 행위는 제공된 음식의 양이 아주 넉넉해 대접을 충분히 잘 받았다는 감사의 메시지로 작동하므로 현지에서는 식탁 위의 작은 여백이 곧 주인을 배려하는 최고의 센스로 통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식기류를 상 위에 놓은 채 고개를 숙여 먹는 행위가 표준적인 식사 문화로 자리 잡은 반면 가까운 일본에서는 밥그릇이나 국그릇을 손으로 직접 들어 올려 입 가까이에 대고 먹는 방식을 바른 예절로 평가합니다. 한국에서는 예로부터 밥그릇을 들고 먹는 모습을 두고 품위가 없거나 구걸하는 행위와 유사하다고 여겨 금기시하는 경향이 강하게 형성돼 왔습니다. 이러한 문화적 차이는 각국이 사용하는 식기의 재질과 주식의 형태에서 비롯된 과학적이고 역사적인 이유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2012년 동아시아 식문화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은 목재나 칠기 소재의 가벼운 식기를 주로 사용해 그릇이 뜨겁지 않아 들기 쉬운 반면 한국은 놋그릇이나 도자기 등 무게가 나가고 열전도율이 높은 식기를 사용했기 때문에 상 위에 두고 먹는 습관이 자연스럽게 고착됐습니다. 반면 태국이나 베트남을 비롯한 동남아시아 지역으로 시선을 돌리면 스푼과 포크를 활용하는 또 다른 형태의 엄격한 식사 규칙이 있습니다. 이들 국가에서는 오른쪽 손에 숟가락을 쥐고 왼쪽 손에 포크를 쥔 상태에서 포크를 오직 음식을 숟가락 위로 모아주거나 밀어넣는 보조 도구로만 사용하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만약 현지 식당에서 포크에 음식을 찍어 직접 입으로 가져가는 행동을 할 경우 지극히 무례하거나 교양이 없는 사람으로 인식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는 19세기 라마 5세 통치 시기 태국이 서양의 포크와 스푼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젓가락이나 손을 사용하던 기존의 전통적인 식습관을 숟가락 중심의 방식으로 고유하게 재해석해 정착시켰기 때문입니다. 각국이 처한 환경과 역사적 배경에 따라 식기 도구를 다루는 기준이 정반대로 갈라지는 현상은 단순한 호불호의 문제를 넘어 문화적 상징성으로 기능하고 있습니다. 유럽과 북미를 비롯한 서양권 식문화에서는 음식을 씹거나 면을 삼킬 때 소리를 내는 행위를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대표적인 비매너로 규정하고 있으며 식사 중 입을 벌리고 소리를 내면 즉시 지적을 받게 되지만 동시아의 일본에서는 면 요리를 접할 때 이와 전혀 다른 관습이 적용됩니다. 일본의 라멘이나 소바 전문점에서는 음식을 입으로 들이마실 때 후루룩 하는 마찰음을 크게 내며 먹는 모습이 일상적으로 목격되며 이러한 소리는 요리사에게 음식이 매우 만족스럽다는 사실을 전달하는 가장 확실한 찬사로 받아들여집니다. 일본 식문화학회가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이러한 독특한 섭취 방식은 단순한 습관을 넘어 면의 풍미를 극대화하기 위한 구조적 이유에서 비롯된 것으로 확인됩니다. 차가운 소바나 뜨거운 라멘을 먹을 때 면과 함께 공기를 강하게 흡입하면 입안에서 면의 표면에 묻은 국물과 향이 공기와 섞여 코로 퍼지면서 원재료 고유의 향을 30% 이상 더 강하게 체감할 수 있다는 원리입니다. 그리고 뜨거운 육수에 담긴 면발을 빠르게 식혀 입안의 열상을 방지하는 실용적인 목적도 함께 작용하면서 소리를 내며 먹는 행위가 하나의 완성된 식사 기술로 고착됐습니다. 2018년 일본맛 연구소가 진행한 실험에 의하면 공기를 섞어 면을 흡입했을 때 느낄 수 있는 풍미의 강도가 정숙하게 먹었을 때보다 현저히 높게 측정됐으며 이는 17세기 시대의 대중식당에서 바쁜 상인들이 소바를 빠르게 먹던 삶의 방식이 문화적 철학으로 발전한 결과입니다. 서양의 기준으로는 예에 어긋나는 소음이 현지에서는 요리사의 노고에 보답하는 정중한 표현이자 음식을 가장 완벽하게 즐기는 공식적인 방법으로 인정받는 셈입니다. 식탁 위에서 일어나는 식사 예절의 차이를 넘어 일상적인 손짓 하나가 국가에 따라
엄청난 충격과 오해를 부르는 사례 역시 세계 곳곳에서 빈번하게 관찰되고 있으며 우리가 흔히 긍정과 찬사의 의미로 사용하는 손가락 동작이 특정 지역에서는 치명적인 모욕으로 변질되기도 합니다. 한국을 포함한 다수의 국가에서는 엄지손가락을 이로 세우는 행동을 최고라는 의미나 승인의 표시로 받아들이지만 이란을 포함한 중동 전역과 그리스 및 서아프리카 일부 지역에서는 이와 전혀 다른 파괴적인 의미로 해석됩니다. 해당 지역에서 엄지를 위로 올리는 행동은 상대방을 심각하게 비하하고 성적으로 강하게 모욕하는 가장 저속한 손가락 욕설에 해당하므로 현지에서 무심코 이 동작을 취했다가 대형 시비에 휘말리거나 경찰 조사를 받는 사건이 실제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2014년 중동지역문화연구소가 발표한 문화적 상징성 조사에 따르면 조사에 참여한 중동 거주자 중 87%가 외국인의 엄지 세우기 행동을 접했을 때 순간적인 불쾌감이나 공격성을 느꼈다고 응답했습니다. 이러한 손짓의 유래는 과거 로마 제국 시절 검투 경기장에서 패배한 검투사의 처형을 명령할 때 엄지를 위로 올리던 잔혹한 역사적 관습과 연결돼 있다는 학설이 유력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란이나 이라크 등지에서는 이 동작이 상대방의 인격을 완전히 무시하는 의미로 사용돼 왔으며 현지 사정을 잘 모르는 관광객들이 기분 좋다는 표현으로 엄지를 들었다가 현지인들과 물리적 충돌을 일으킨 통계 건수가 매년 꾸준히 집계되고 있습니다. 국제교류가 활성화된 현재에도 특정 손짓에 담긴 고유한 문화적 맥락은 쉽게 사라지지 않으므로 해외 방문 시에는 자신의 선의가 상대에게 범죄에 가까운 모욕으로 전달될 수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인지해야 합니다. 손가락으로 표현하는 문화적 오해의 위험성은 엄지손가락을 넘어 일상적으로 자주 쓰이는 손가락 두 개를 펼치는 동작에서도 동일하게 관찰되며 대표적으로 검지와 중지를 펴서 만든 손가락 모형이 방향에 따라 정반대의 의미를 가지는 현상을 들 수 있습니다. 한국을 비롯한 세계 다수의 국가에서는 손바닥이 앞을 향하는 승리의 표시나 사진 촬영용 포즈로 사용되지만 손등이 상대방을 향하도록 뒤집은 형태는 영국과 호주, 그리고 뉴질랜드와 남아프리카 공화국 등 영연방 국가에서 매우 치명적인 모욕을 의미하는 금기 동작으로 분류됩니다. 해당 동작은 상대방에게 손가락을 잘라버리겠다는 강한 위협과 심각한 비하를 내포하고 있어 현지인과의 무력 충돌이나 사회적 분쟁을 야기하는 대표적인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 손짓의 유래는 1415년 10월 25일에 벌어진 백년 전쟁이 아젠쿠르 전투로 소급 적용되며 당시 프랑스군은 정교한 활을 쏘는 영국 궁수들의 손가락을 잘라 다시는 활을 쏘지 못하게 하겠다는 위협을 가했습니다. 이에 맞서 영국 궁수들은 전투에서 승리한 후 자신들의 검지와 중지가 그대로 남아있음을 자랑하고 프랑스군을 도발하기 위해 손등을 보이며 두 손가락을 펼쳐 보였고 이것이 역사적 맥락을 거쳐 현재까지 강력한 모욕의 수단으로 남아있게 됐습니다. 실제로 1990년 영국의 정치인 모임에서 한 인물이 취재진을 향해 손등을 보인 손가락 동작을 취했다가 대중의 엄청난 비난을 받고 사과문을 발표한 사건이 기록돼 있으며 2011년 영국의 한 조사기관이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78%가 해당 동작을 들었을 때 심각한 인격적 모욕감을 느낀다고 답변했습니다. 이러한 문화적 배경을 알지 못하는 외국인 관광객들이 영국의 펍이나 식당에서 맥주 2잔을 주문하기 위해 손등을 보인 채 손가락 2개를 펼쳤다가 현지 직원 및 손님들과 격렬한 언쟁을 벌이는 사례가 매년 수십 건 이상 보고되고 있습니다. 단순한 숫자의 표시나 친근함의 표현이라 할지라도 손바닥의 방향 하나로 인해 수백 년 전 전쟁의 역사와 결부된 모욕으로 해석될 수 있으므로 국가별 고유한 역사적 상징성에 대한 사전 숙지는 타문학원 방문 시 필수적인 절차로 평가받습니다. 손가락 2개로 만들어내는 정교한 기호 역시 국가와 대륙의 경계를 넘어서는 순간 의도치 않은 거대한 오해와 분쟁을 불러일으키는 유력한 매개체로 작동하며 엄지와 검지 끝을 동그랗게 모아 동그라미 모양을 만드는 제스처는 한국과 미국을 비롯한 세계 다수 국가에서 승인이나 완벽함을 의미하는 긍정의 신호로 통용되지만 특정 문화권에서는 상대방의 존재 가치를 부정하거나 치명적인 수치심을 안겨주는 극단적인 모욕으로 변모합니다. 대표적으로 프랑스와 벨기에 등 일부 유럽 국가에서는 이 손가락 모형이 숫자 0을 형상화한 것으로 해석돼 상대방을 향해 아무런 가치도 없는 무익한 존재라거나 존재감이 전혀 없다는 사실을 공개적으로 비하하는 거절과 무시의 표현으로 사용됩니다. 2013년 프랑스 기호학 연구소가 실시한 언어 외적 소통 방식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72%가 일상적 대화 중 제시된 동그라미 손짓을 긍정적 승인이 아닌 가치 없음이나 형편없음이라는 부정적 평가로 받아들였다고 응답했습니다. 반면 남미의 브라질이나 중동의 터키, 그리고 그리스 일부 지역으로 이동하면 이 동작은 한층 더 치명적이고 공격적인 성적 모욕의 의미를 담게 되며 상대방의 신체 부위를 비하하거나 저속한 표현을 직접적으로 대변하는 금기시되는 행동으로 분류됩니다. 1950년대
미국 리처드 닉슨 부통령이 브라질을 방문했을 당시 비행기. 트랩에서 내리며 대중을 향해 양손으로 이 손짓을 취했다가 현지 언론과 대중으로부터 엄청난 항의와 분노를 사며 예교적 파장을 일으킨 사건은 대표적인 역사적 사례로 기록돼 있습니다. 그리고 2016년 국제문화교류학회에서 발표한 데이터에 의하면 남미 지역을 방문한 북미 및 아시아권 여행객 중 15% 이상이 현지 상점이나 식당에서 확인의 의미로 이 동작을 사용했다가 현지인과 심각한 언쟁을 겪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대화 상대에게 친근함이나 완벽하다는 뜻을 전달하려는 순수한 의도라 할지라도 기호가 지닌 지역별 고유한 역사와 맥락을 이해하지 못하면 숫자 0을 뜻하는 무가치함의 비하가 되거나 선을 넘어서는 성적 모욕으로 변질돼 돌이킬 수 없는 파국을 초래하게 됩니다. 손가락이나 손바닥 전체를 활용해 상대방을 자신의 쪽으로 오게 만드는 호출 행동 역시 문화권에 따라 매우 상반된 법적 권리 침해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되며, 손바닥을 아래로 향한 채 손가락을 안쪽으로 굽혀 까닥이는 동작은 한국을 포함한 동아시아 지역에서 매우 자연스러운 사람 호출 방식으로 간주되지만 필리핀에서는 오직 개나 가축 같은 동물을 부를 때만 사용하는 극단적인 비하의 표식으로 분류됩니다. 필리핀 현지 법률 및 사법체계에서는 사람을 향해 이러한 손짓을 취하는 행위를 상대방의 인격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가축 취급을 하는 모욕 행위로 규정하고 있으며, 상황에 따라 경찰에 대거나 벌금형 및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을 만큼 중대한 법적 문제로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실제 1990년대 이후 필리핀을 방문한 외국인 여행객 중 현지 주민이나 서비스직 종사자를 향해 손바닥을 아래로 한 채 손가락을 까닥이다가 현지 경찰에 신고돼 조사를 받은 사건이 매년 수십 건 이상 지속적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2015년 동남아시아 사법체계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필리핀 형법 제359조의 불경죄 및 명예훼손 관련 조항에 따라 타인을 동물에 비유하거나 동물 취급을 하는 비언어적 행동은 최대 30일 이하의 금고형이나 정해진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 요건을 충족합니다. 이러한 손짓의 유래는 과거 식민지 시절이나 농경 사회에서 가축을 통제하던 방식에서 비롯됐으며, 사람과 동물의 경계를 엄격하게 구분하는 현지 문화적 정서와 결합해 강력한 법적 금기 사항으로 정착됐습니다. 그래서 필리핀 현지에서 누군가를 부르거나 호출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반드시 손바닥이 위를 향하도록 뒤집은 상태에서 손가락 전체를 손몸 안쪽으로 부드럽게 움직이는 것이 올바르고 정중한 예절로 통용되며, 손바닥의 방향 하나를 바꾸지 않아 순간적인 오해를 부르면 즉시 법적인 처벌이나 형사 구금이라는 최악의 참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식탁 위의 예절과 손가락을 활용한 제스처에 이어 일상적인 생활 방식과 신체 접촉이라는 영역으로 시선을 돌리면 문화권 사이의 상극을 보여주는 현상이 더욱 현저하게 드러나며, 동아시아권이나 서양권 식문화에서 어린아이를 보았을 때 귀여움과 애정의 표시로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거나 손을 대는 행동은 매우 친근한 표현으로 통용되지만, 태국이나 인도네시아 발리 등 불교와 힌두교의 영향력이 절대적인 동남아시아 일부 문화권에서는 매우 치명적인 신성모독이자 영혼에 대한 침해로 여겨집니다. 이들 지역의 전통적인 종교적 신념에 따르면 인간의 신체는 거대한 영적인 질서를 담고 있는 그릇이며, 그 중에서도 가장 높이 위치한 머리는 신성한 영혼과 신성이 머무르는 최상위의 거룩한 부위로 여겨집니다. 반면 신체의 가장 아래에 위치한 발은 먼지와 닿는 가장 속되고 불결한 부위로 분류되므로 신성한 머리를 타인이 함부로 손으로 건드리는 행위는 상대방의 영혼을 오염시키고 악한 기운을 불어넣는 극단적인 무례이자 공격으로 받아들여집니다. 2017년 동남아시아 종교인류학학회가 발표한 현지 주민 의식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태국 거주 응답자의 91%가 타인이 자신의 머리나 자녀의 머리를 사전동의 없이 만졌을 때 강한 불쾌감과 심리적 모욕감을 느꼈다고 응답했습니다. 이러한 영적인 관념은 단순한 관습을 넘어 사회적 행동 양식 전체를 지배하고 있어 현지에서는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머리를 만지는 것이 엄격히 금지돼 있으며, 심지어 미용실에서 머리를 감겨주거나 이발을 할 때조차 손님에게 미리 양해를 구하는 과정이 정착돼 있습니다. 1998년 태국을 방문한 한 외국인 봉사단원이 현지 보육원의 아이들이 귀엽다는 이유로 머리를 연속해서 쓰다듬었다가 현지 주민들과 마을 어르신들로부터 거센 항의를 받고 공개적으로 사과문을 발표한 사건은 종교적 맥락을 오인한 대표적인 사례로 남아있습니다. 이처럼 신체 부위에 부여하는 영적 가치와 존중의 기준이 정반대로 갈라지는 현상은 단순한 친밀감의 표시라 할지라도 상대방의 종교적 세계관과 충돌할 경우 치명적인 결례로 변모할 수 있음을 입증합니다. 머리를 신성시하는 종교적 신념에서 비롯된 신체 접촉의 금기에 이어 사람이 주고받는 선물 문화 속에서도 정반대의 의미가 부여돼 심각한 오해를 부르는 현상이 있습니다. 상대방을 향한 정성스러운 마음을 담아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할지라도 거들 둘러싼 포장지의 색상 하나 때문에 수년간 이어온 인연이 단번에 끊어지는 참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한자 문화권의 대표적인 국가인 중국에서는 포장지의 색상이 단순한 디자인을 넘어 생명과 죽음을 갈라놓는 강력한 상징 기호로 기능하고 있습니다. 중국 문화에서는 흰색과 검은색 그리고 파란색이 장례식장이나 죽음을 떠올리게 만드는 대표적인 금기의 색상으로 지정돼 있어 이를 선물 포장용으로 사용할 경우 상대방에게 불운이나 죽음을 저주하는 뜻으로 받아들여집니다. 실제로 2011년 상하이 교역소 조사에 따르면 중국인 응답자의 89%가 흰색이나 검은색 포장지로 쌓인 선물을 받았을 때 심각한 모욕감과 함께 정서적 불쾌감을 느꼈다고 답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중국에서는 번영과 행운을 상징하는 붉은색이나 황금색 포장지를 절대적으로 선호하며 격식을 갖춘 모든 선물에는 이 두 가지 색상이 마감재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반면 이슬람 문화권인 파키스탄이나 중동 일부 지역으로 시선을 돌리면 전혀 다른 색상 통념이 적용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파키스탄에서는 노란색이 병마나 애도 및 고인의 명복을 빌 때 주로 사용하는 색상으로 인식돼 있어 경사스러운 날이나 감사 선물을 전달할 때 노란색 포장지를 활용하면 매우 불길한 징조로 여겨집니다. 2016년 남아시아 문화연구소가 작성한 리포트에 의하면 파키스탄 현지 주민 중 76%가 노란색 봉투나 포장재를 받았을 때 이별이나 상복의 의미를 먼저 떠올린다고 응답했습니다. 2008년 한 한국 기업이 파키스탄 현지 파트너사에게 황금색과 유사한 노란색 포장지로 쌓인 기념품 200개를 전달했다가 계약이 전면 취소될 뻔한 외교적 마찰 사례는 색상에 담긴 고유한 상징성을 파악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줍니다. 국가와 종교에 따라 정반대로 바뀌는 포장지 색상의 스펙트럼은 호의가 담긴 선물조차 한순간에 비극적인 모욕으로 바꿀 수 있는 치명적인 문화적 변수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선물 포장지의 색상 하나로 수년간의 인연이 끊어질 수 있는 것처럼 식사 자리나 공공장소에서 숨을 쉬고 신체 생리 현상을 처리하는 방식 또한 문화권에 따라 극명한 시각 차이를 드러내며 상극의 문화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한국을 비롯한 동아시아 지역에서는 다수가 모인 식사 자리나 조용한 공공장소에서 휴지를 꺼내 코를 팽소리가 나도록 크게 푸는 행위를 상대방에게 불쾌감을 주는 대표적인 민망 행동이자 비매너로 인식해 가급적 코를 훌쩍이며 참거나 자리를 잠시 비우는 방식을 선호해왔습니다. 그런데 프랑스와 독일을 포함한 유럽 대다수 국가와 북미 지역으로 시선을 옮기면 이러한 상식은 완전히 정반대로 뒤집히며 코를 훌쩍거리는 소리를 반복해서 내는 행위가 훨씬 더 더럽고 몰상식한 행동으로 평가받습니다. 이들 국가에서는 이미 나온 콧물을 몸 안으로 다시 들여마시는 소리가 타인에게 미생물이나 균을 유포한다는 느낌을 주고 청각적으로도 커다란 불쾌감을 전달한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차라리 그 자리에서 휴지나 수건을 꺼내 시원하고 크게 코를 풀어 깔끔하게 제거하는 행동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2015년 유럽생활문화연구소가 발표한 공공장소 에티켓 실태조사에 따르면 프랑스 및 독일 거주자 1200명 중 84%가 식사 중 코를 훌쩍이는 소리를 지속해서 내는 사람을 향해 심각한 위생적 불쾌감을 느꼈다고 응답한 반면 그 자리에서 휴지로 코를 푸는 행위에 대해서는 78% 이상이 지극히 자연스럽고 위생적인 관리 행동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실제로 2003년 한 국제학술회의장에서 동아시아 출신 참가자가 코를 풀지 않고 지속적으로 훌쩍거리자 유럽 현지 참석자가 휴지를 직접 건네며 코를 풀라고 강력히 요구해 회의가 잠시 중단되는 해프닝이 기록된 바 있습니다. 반면 동아시아권에서는 휴지에 이물질을 묻혀 타인에게 보여주거나 소리를 크게 내는 것 자체를 예에 어긋난다고 보아 정반대의 평가가 내려집니다. 자신이 속한 사회에서는 당연하고 이생적인 행동이라 할지라도 국경을 넘어서는 순간 가장 더럽고 몰상식한 행위로 변모할 수 있음을 보여주느니 마지막 사례는 각국의 역사와 문화적 맥락을 이해하는 일이 타인과의 관계를 지키는 가장 강력한 무기임을 잘 입증해주고 있습니다.